시월드 탈출했다고 샴페인 마시는 사진은 참 인상적이더구나. 어머니, 요즘 누가 명절마다 꼬박꼬박 시댁에 찾아가나요? 요즘은 다들 자기 인생 사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평생 소유하실 건가요? 뭐라고? 나를 속이고 이렇게 당당할 일이니? 저도 이제 이런 거짓말이 지겨웠어요. 제가 그동안 참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저희만 바라보고 사시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한테 보태주신 돈도 친구들에 비하면 푼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올해로 63이 된 서울 토박이 김명희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정성으로 대했던 며느리에게서 느낀 배신감은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제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이 아픔이 제 인생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5살 배기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지만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건물을 샀고 그것이 지금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일구어낸 재산으로 외아들 지훈이를 치과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3년 전 그의 결혼식 때는 강남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었죠. 지금 지훈이는 36살에 번듯한 치과 원장이 되었고 32살의 며느리 윤서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유학 준비며 어학연수까지 모두 지원했습니다. 수억 원의 개원 자금이든 고가의 의료 장비 구입이든 지훈이가 원하는 것은 모두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키운 아들이기에 더욱 아낌없이 주고 싶었죠. 힘든 순간마다 우리 지훈이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습니다. 며느리 윤서를 처음 만났던 날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아들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는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에 공손한 말투까지 첫인상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며 우리 지훈이와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강남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사람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지훈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날, 저는 제 삶의 모든 희생이 보답받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인연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는 두 사람은 늘 다정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제가 바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명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며느리 윤서가 갑작스럽게 공황장애 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일도 잠시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소식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되어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유명하다는 한의원은 모두 찾아다니며 고가의 보약을 지어다 주었고 각종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뉴스에서 젊은이들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았기에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더 편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지훈이가 윤서의 건강 때문에 찾아뵙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했고 저는 며느리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혼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서러웠지만 제 마음은
오직 며느리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절 내내 며느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가끔 전화해서 약은 잘 먹고 있는지, 증상은 괜찮아졌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직접 한약을 들고 아들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하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간호사들의 수다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원장님이랑 사모님 지난 명절에 하와이 가서 찍은 인스타 사진 봤어요? 정말 럭셔리했더라고요. 리조트도 완전 고급지던데. 정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제 의심이 현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인스타그램 사진을 서로 보여주며 아들 며느리의 하와이 여행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간호사들의 수다 속에서 들려온 다음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몰디브 간대요. 정말 부러워요. 원장님이 벌써 예약까지 다 마쳤다던데.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는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져갔던 한약을 들고 조용히 병원을 나왔지만 제 두 다리는 후들거렸고 핸드백을 꽉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찬찬히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다니며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던 순간들, 늦게까지 한약방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을 구해왔던 날들, 그리고 명절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까지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명절 전 아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요즘 윤서가 많이 힘들어해서 이번 명절은 집에서 조용히 쉬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 지훈아, 윤서 건강이 우선이지. 옆에서 잘 보살펴주렴. 엄마는 괜찮아. 서운했지만 망설임 없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도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비참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하와이에 있었다니 식탁에 놓인 한약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한의원에 들러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스에는 윤서 며느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번 약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것이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약은 어떻게 해야 할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지, 아니면 그들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전달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을 가다듬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서야, 요즘은 몸은 좀 어떠니? 괜찮은 거니? 며느리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잠도 잘 안 오고 불안감도 심해져서 더 힘들어요. 거짓말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뻔뻔스러웠지만 저는 더욱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힘내야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전화를 끊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깊게 숨을 고른 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봐야 할 때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가입하고 며느리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계정은 공개 상태였습니다. 마치 제가 절대로 SNS를 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기라도 한 듯 자신의 일상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볼수록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명절에는 해외여행, 시월드 탈출이라는 글과 함께 찍은 하와이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칵테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다던 그때 며느리는 최고급 리조트의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선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곁들인 디너를 즐기는 모습, 호화롭게 쇼핑하는 사진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사모님 짱 부러워요. 윤서 팔자꾸리네. 호캉스 여왕.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휴가 등 부러움 섞인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 해변에서 일출을 보며 샴페인을 마시고 즐기고 있었겠죠. 제가 정성스레 보내준 한약들은 뜯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여행 사진들이 찍힌 날짜는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한약을 지러 다닌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호화로운 여행이 제가 매달 주던 병원 운영 지원비 1,000만 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계속될 때마다 제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죠. 또 그동안 제가 바라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토록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 인생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서 여행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 여행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몰디브, 오션 풀빌라에서 힐링할 거예요. 라는 글과 함께 풀빌라 사진과 날짜까지 공유해 두었더군요. 달력을 펼쳐보니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갈수록 기가 찼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윤서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짓말이 나올 것을 예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무슨 일 있니? 윤서가 최근에 더 심각해졌어요. 이번 어버이날에도 찾아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너무 떨렸지만 손에 힘을 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윤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내 걱정은 말고 윤서나 잘 보살펴라. 엄마는 괜찮다. 지훈아. 거짓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담담한 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들의 개원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병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몰디브 여행 준비물 목록이었습니다. 오션 풀빌라의 예약 내역, 새로 구입했다는 명품 수영복과 원피스들, 심지어 비즈니스석 비행기 티켓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방금 막 올라온 게시물에는 명품 캐리어를 정리하는 사진과 드디어 내일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해시태그는 어버이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힐링 스타그램이었습니다. 요즘도 너무 힘들다던 윤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급 리조트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클릭해보며 제 마음은 더 씁쓸해졌습니다. 한참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가방에 각종 서류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알람을 새벽 4시로 맞췄습니다.
그들의 비행기 시간보다 2시간 일찍이었죠. 하지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나갈 채비를 하고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계약과 협상 자리에 나갔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준호 어릴 적 모습, 대학교 졸업식 날, 처음 며느리를 소개받던 날, 결혼식 날, 그리고 아들의 병원 개원식 날까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며느리까지 얻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리 알아본 대로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로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둘 승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본 어떤 때보다도 화사한 모습이었고 우울증 환자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자랑했던 명품 브랜드의 새 캐리어와 고급스러운 가방까지 마치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슬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실과 마주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제가 아들에게 지원했던 모든 금액의 내역과 최근 6개월간 그들의 해외여행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을 것입니다. 지훈아, 윤서야. 제 목소리를 들은 순간 두 사람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마치 천천히 돌아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은 굳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떨렸고 며느리는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 너무 예쁘구나. 근데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 제 목소리에는 어이없는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매달 내가 입금해준 돈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단다. 하와이, 파리, 발리, 그리고 지난주 오사카까지. 이제는 몰디브구나.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나 봐. 돈도, 사랑도, 믿음도. 그래서 너희한테 이게 다 당연해진 거니? 윤서야, 내 인스타그램 잘 봤다. 지난 명절에 시월드 탈출이라고 쓰면서 하와이에서 샴페인 마시던 사진 참 인상적이더구나.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당황할 거라 생각했던 아들 며느리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실 건가요? 요즘에 누가 명절마다 꼬박꼬박 시댁에 찾아가나요? 요즘은 다들 자기 인생 사는데. 어머니 저희 병원 임대료 안 받는다고 저희를 평생 소유하실 건가요?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건물 임대료 안 받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들 병원인데. 저는 제가 듣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뻔뻔한 태도가 본 모습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당당할 일이니? 어머니, 저도 이제 이런 거짓말이 지겨웠어요. 제가 그동안 참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매번 명절마다 꼬박꼬박 가는 것도 힘들고 한약도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척 해야 하고 저는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니 이러다 저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못 견디겠어서 해외여행 간 거예요. 이제는 지훈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어머니 재산도 많으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것들
제 친구들에 비하면 평균 이하예요. 친구들은 결혼할 때 벌써 건물 한 채씩은 다 받았어요. 뭐라고? 지훈아, 그리고 친구들은 어머니가 주신 건물 임대료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매달 주시는 생활비 1,000만 원이 고작인데 그 돈으로 해외여행 좀 다녔다고 이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저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희만 바라보고 사시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럽고요. 며느리도 차가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제 저희도 독립된 성인이니까 어머님도 편하게 사시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지금까지 너무 미안했구나. 너희는 독립된 성인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른답게 살아보려무나.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대료야. 보증금도 시세에 맞춰 제도 정했어. 독립된 성인이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아들은 서류를 보자마자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하, 어머니, 지금 저희에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에이,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도 참.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다녀와서 얘기해요. 아까는 독립된 성인이라면서 그래서 너희 맘대로 살라고 하잖니. 이제부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보라고.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자유롭게 해줄게. 아들이 서류를 구기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것도 친구들에 비하면 푼돈이에요. 그것마저 이제 와서 이러시게요? 푼돈? 매달 생활비로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니? 너는 받아도 결국 부족하다고 말할 것 같구나. 저희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친구들은 다 건물 한 채씩은 받았다니까요?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너무하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데 왜 그러니? 이 일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구나. 저는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격앙된 목소리가 칼날처럼 등을 파고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그 고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짓된 효도, 당연시되는 희생. 이 말들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도시 풍경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30년을 넘게 이 도시에서 살아왔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던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깜빡였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이 드러난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